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이번 달부터 액티브 ETF 성과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럼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10월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펀드는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 플랫폼 지수는 0.4% 하락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6.4%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 대비 약 7%포인트 언더퍼폼 했는데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종목 정보인데요.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내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펀드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에는 아프리카TV,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에셋증권, SK스퀘어, 그리고 골프존이 있는데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 경쟁 상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국내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서 경쟁사인 트위치가 라이브 영상 화질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TV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인데요. 아프리카TV의 기존 주요 수익원인 별풍선에서 나오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번 실적에서는 광고 부문의 성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프리카TV 역시 콘텐츠 광고 투자를 늘리며 광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새로운 매출원으로서의 광고 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글로벌 1위 바이오 CMO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가동률이 상승한 것이 실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공장이 정기 보수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져 있었다면 3분기에는 1, 2, 3공장 모두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공장이 당초 계획 대비 한 달가량 일찍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4공장의 모든 설비가 가동하는 2023년 하반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미국 빅파마인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밥이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레카네밥이 FDA 승인을 받고 성공적으로 상업화된다면 새로운 블록버스터 항체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위탁 생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이번 달에는 네이버, 카카오, 원티드랩 등 플랫폼 기업들이 부정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는데요.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대표적인 고밸류에이션 기업으로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불안정한 매크로 상황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IT 인력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원티드랩의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티드랩의 기업, 개인 고객 수와 지원자 수는 꾸준히 늘면서 채용 플랫폼으로서의 네트워크 효과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등 해외로 지역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높은 이익 확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비중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펀드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영업무역인데요. 영업무역은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등 유명 패션 브랜드 업체의 제품을 대신 제조해주는 의류 OEM을 하는 기업입니다. 옷을 디자인하고 원료를 소싱하고 옷을 제조하고 마케팅과 유통에 이르는 모든 밸류체인에서 영업무역은 제조 부문에만 집중한 제조 기반의 플랫폼으로 저희 펀드에 편입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무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기능성 의류 시장이며 우리가 흔히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혹은 다운자켓으로 부르는 기능성 의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야외 활동이 최근 재개되고 있으며 아웃도어 의류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인 룰루레몬이 긍정적인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영업무역이 영위하는 기능성 의류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랫폼과 같이 밸류에이션 조정의 영향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의료정보 시스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다수의 병원에 도입된다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면서 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지케어텍을 의료 부문의 IT 플랫폼으로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최근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펀드 내 비중이 축소된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SK스퀘어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SK스퀘어는 SK그룹 내에서 정보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SK하이닉스, 11번가, SK실더스 등이 있는데요. SK텔레콤이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사업에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메모리 업황이 크게 둔화되면서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가치 하락에 의해서 SK스퀘어 기업 가치 하락이 우려되어서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인 동시에 쓱닷컴, 지마켓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마트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선두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사인 쿠팡이나 네이버가 따라하기 힘든 전략을 통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점포를 이커머스 배송센터로 활용한다거나 스타벅스와 이마트24 등 다양한 채널을 묶어서 통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멤버십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사업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져서 저희 펀드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이고요. 고금리로 인한 플랫폼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플랫폼 기업들을 발굴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